자, 연력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연력학은 이 공식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연력학에서 가장 유용한 공식 PV는 NRT 알아요? PV는 NRT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화학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화학에서 나오는 식.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식 하나면 화학 잘하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PV는 NRT 이 식 하나면 화학 좀 하는 척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쓴다고. 이 식 진짜. P가 뭐게? P가 압력. V는 부피. N은 뭐게? 기체 몰수, 기체 입자수예요. R은 뭐게? R.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상수야. 상수. 등호를 성립하게 하기 위한 상수. 알겠죠? T는 온도예요. 온도. 영어로 뭐죠? 템퍼레처. 그치. 근데 물리에서는 몰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수 역시 쓸모없고요. 그래서 무슨 식으로 써? PV는 T다라는 식으로 써요. PV는 NRT인데 NR은 필요 없다고. PV는 T라고요. 압력곱하기 부피가 뭐다? 온도다. 압력곱하기 부피가 뭐다? 온도다 라는 식으로 사용해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 말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PV는 T가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그지?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그대로야. 맞아? 부피랑 온도는 무슨 관계여야 돼? 비례 관계여야 되죠. 압력이 일정한 채로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어때야 돼? 커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이 상황은 풍선을 가열하는 상황입니다. 풍선의 온도를 올리는 상황이야. 풍선의 온도를 올리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지. 그지? 근데 부풀어 오르기 전과 후에 풍선 내부 압력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없지? 풍선의 부피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 처음과 끝만 보면 더 이상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지. 부피의 변함이 없죠. 밖의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으면 부피의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건 처음과 끝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상태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 대기압, 이 외부 압력과 이 외부 압력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즉 내부 압력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올리면 부피가 커지는구나 증명했습니다. 맞죠? 압력이 일정할 때 먼저 살펴봤다. 다음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압력과 온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높아져요.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높아진다. 이 기체 분자의 연력학에서는 압력을 다른 말로 벽에 부딪히는 횟수라고도 얘기해요. 벽에 부딪히는 횟수. 벽에 많이 부딪힐수록 압력이 높은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교실 안에서 이 기체들이 온도를 올리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한 번 왔다 갔다 할 걸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가 된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더 많이 부딪히겠죠?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압력이 높아진다. 온도 압력은 비례 관계임을 보였습니다. 됐죠? 세 번째,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온도를 일정하면 기체 분자 운동의 속도가 일정해요. 온도에만 비례하거든. 이해했습니까?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빠르기는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온도에만. 그래서 애들 운동 속도는 똑같은데 부피를 키워보지. 부피를. 자, 이 식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PV가 일정한 값을 내야 되므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는 이런 반비례하는 모양새입니다. 맞죠? 얘들 온도가 일정할 때 분자 운동의 활발함이 일정할 때 이 속도가 똑같을 때 부피를 키웠어. 방을 키웠어요. 벽에 부딪히는 횟수는 줄어들게 돼 있다. 맞니? 그래서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식이 성립함을 보였다고. 그치? PV는 T다. 따라하세요. PVTU. PVTU. PVT까지 했잖아. 그치? T랑 U랑도 같은 거야. U는 뭐냐면 이 내부 에너지야.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 운동의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자고. 운동 에너지에 시그마를 붙였지.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게 내부 에너지야.
이해했어요? 이 기체 분자 운동은 뭐에만 비례한다고?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역시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이해돼? 온도가 높은 게 내부 에너지 큰 거야. 그러니까 온도랑 내부 에너지를 거즘 같다라고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물리원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을 PVTU라고 부릅니다. 뭘 한다고? PVTU. 연력학이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첫 번째 법칙은, 제일 첫 번째 식은 PVTU야. 알겠습니까? 뭐라고? PVTU. 기억하세요. PVTU. 압력 고발 부피는 온도고, 온도는 곧 내부 에너지다. 알겠지? 자, 다음. 연력학 두 번째 식은 W는 P 델타 V입니다. 뭐라고? W는 P 델타 V. W는 기체가 한 일의 양이야. 기체가 한 일은 원래 FS, W는 FS로 구하잖아. 근데 연력학에서는 FS 대신에 P 델타 V로 고쳐 사용한다. 자, 이게 뭐지? 주사기예요, 주사기. 피스톤이라고, 피스톤. 피스톤 안에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지. 얘네들한테 열을 공급해주면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압력이 높아져서 이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밀 수 있습니다. 맞죠?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 양의 일이야, 음의 일이야? 양의 일을 한 거지. 맞니? 그래서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은 W는 FS로 FS 그래프의 면적이 원래 1의 크기인데 F가 너무 작아. 응? 압력, 기체 분자들이 만드는 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압력 고발 면적으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봐봐. P는 A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무슨 말이야? 누르는 힘 압력은 단면적당, 면적당 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친구가 힐을 잘 신지 않지만 여자친구가 운동화를 신고 나를 밟았을 때가 있고 운동화를 신고 나를 밟았을 때가 있고 같은 사람인데, 분명 같은 사람인데 뾰족한 힐을 신고 나를 밟았을 때가 있어. 뭐가 아플까? 뭐가 아플까요? 힐 신었을 때가 아프지. 힐 신었을 때가 훨씬 아파요. 훨씬. 축구화 신고 밟히면 아프잖아요. 운동화 신고 밟히면 좀 덜 아프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무게가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의 체중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죠. 그냥 신발 모양이 달라진 것 뿐이잖아. 맞지? 누르는 단면적이 달라진 거지? 맞아요? 단면적이 줄어들면 누르는 힘 압력은 엄청 세지게 돼 있다고. 이해돼요? 우리가 마사지 할 때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누르는 것보다 엄지만을 이용해서 엄지로만 누르는 게 훨씬 아프다고. 맞지? 왜 그래? 단면적이 작으니까 누르는 힘이 훨씬 세진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P랑 A는 반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P는 A분의 F, 단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큰 구조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P는 A분의 F로 압력은 단면적당 힘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힘은 뭐라 표현해? 양변에 A를 곱하면 힘은 P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F 대신에 PA로 고쳤으면 FS는 PAS가 되고요. 여기서는 A가 이거지. A가 단면적이 이거고 여기가 S예요. 그럼 AS란 사실 새로 생긴 부피의 변화가 되는 거죠. 새로 생긴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AS를 다시 뭐로 고쳐? 델타 V로 고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돼요? W는 원래 FS인데 연력학에서는 어떻게 구한다? W를 P 델타 V로 구한다. 맞아요? 델타 V가 양수면 P 델타 V가 양수지 P는 당연히 양수니까 압력은 음수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V가 양수라는 건 오른쪽으로 밀어서 양의 일을 했다는 얘기야. 맞지? 힘에 반응대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부피가 증가했을 때 양의 일을 한 겁니다. 기체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기체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미는데 사람이 왼쪽으로 밀어서 피스톤이 왼쪽으로 밀릴 수도 있잖아. 이러면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그럼 기체가 한 일은 양의 일이야, 음의 일이야? 음의 일이지. 기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밀고 있었으나 피스톤의 이동방이 왼쪽이라면, 피스톤의 운동방이 왼쪽이라면 힘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였다면 기체는 음의 일을 한 겁니다. 음의. 연력학에서 음의 일을 했다를 일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이해했습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힘의 방향과 반대로 피스톤이 움직였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음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을 받았다 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일을 했다의 반대말로 일을 받았다 라고 표현해요. 이해했어요? 그래프로 주어져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한다면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럼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일을 한 거고. 얼마만큼 일을 한 거야? P 델타 V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만큼 일을 한 거죠. 이해했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되면 부피가 감소한 거지.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일을 받은 거지. 얼마만큼의 일을 받은 거야? 이만큼의 면적만큼의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어요? 일을 했다, 받았다 개념 알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은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부르는 식이에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뭐라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내가 승재한테 25,000원을 주고 빵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빵을 사오라고. 이제 빵 좀 사와. 알겠지? 근데 승재가 10,000원어치 빵을 사왔어. 내가 25,000원을 줬는데 얘가 10,000원어치 빵을 사왔어. 승재가 먹은 돈이 얼마예요? 15,000원. 자, 이제 누가 빵 셔틀이죠? 자, 누가 이 정도면 거의 내가 손해본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공급해준 열의 양은 내가 시킨 일과 승재가 먹은 돈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 연력학을 배우는 이유는 열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야. 열기관. 내가 열을 공급해주면 얘네가 대신, 기체들이 대신 일을 해주는 구조라고. 그게 열기관이에요. 알겠죠? 내가 공급한 열 대비 기체가 한 일의 양이 열 효율입니다. Q분의 W, Q인분의 W가 열 효율이에요. 알겠죠? 연력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쓰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열을 공급해주면 일단 자기 내부 에너지, 온도 올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해했어요? 내가 공급한 열은 일단 어디다 써요? 내부 에너지 변하는데, 온도 올라가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여? 일하는 데 쓰인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Q는 공급한 열의 양입니다. 공급한 열의 양. 알겠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고요. W는 기체가 해준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25,000줄의 열을 공급했어. 근데 일을 10,000줄만 해줬네. 얘가 먹은 내부 에너지가 얼마야? 15,000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Q는 내가 공급한 열의 양이야. Q가 플러스인 게 기본값이지. 그치? Q가 플러스일 때 내가 열을 공급해줬고 기체가 흡수한 열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Q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반대지, 반대. 반대. 내가 공급한 열이 아니라 얘가 내뱉은 열의 양입니다. 얘가 흡수한 열의 양이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는 방출한 열의 양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Q가 마이너스는 뭐라고? 열을 방출한 거다. 방출한 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해했죠? Q가 플러스면 열을 흡수하는 거고 Q가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하는 거더라. 자, 이 그래프 봐봐. 무슨 그래프야? PV 그래프. 무슨 그래프? PV 그래프. 무슨 그래프? PV 그래프. 우리 연력학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다 PV 그래프로 고쳐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연력학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다 PV 그래프로 고쳐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PV 그래프 봐보자. PV가 T지? 그럼 P는 V분의 T죠. Y는 X분의 C 꼴입니다. 이해했어요? 온도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상수라면 Y는 X분의 1 꼴로 등원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온도가 일정한 선은 X분의 1 꼴로 그릴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PV가 T니까 P는 V분의 T다. V분의 1 꼴로 등원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해했죠? 그래서 X분의 1 꼴로 그려진 이 그래프들은 다 뭐야? 등원선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등원선 그래프. 이해했죠? 이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 둘 중 누가 온도가 높은 그래프일까? 둘 다 등원선이에요. 이 점과 이 점은 다 온도가 똑같습니다. 이 점은 다 온도가 똑같아요. T1과 T2가 있을 때 온도가 높은 건 누구야? T2야, T2. 왜 T2죠? P가 V분의 T인데 V분의 T인데 같은 V일 때 온도가 높은 게 압력이 크게 되어 있다. 맞니?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이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같은 부피일 때를 따지는 거죠. 압력이 누가 높아? 파란색이 더 높아. 맞지? 그 이유가 뭐야? 같은 부피더라도 온도가 높아서 압력이 큰 거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분의 1 꼴로 그린 그래프는 등원선 그래프다.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다? 압력 고발 부피값이 큰 온도가 높은 그래프를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원점에서 멀수록 같은 부피더라도 압력이 커, PV가 커. 맞니? 같은 부피더라도 압력이 커, PV가 커, 온도가 큰 그래프다. 알겠습니까?
원점에서 멀리 그릴수록 높은 등원선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자, 이 그래프 해석해보자고. A점, B점, C점, D점의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 PV 그래프의 점들은 어떤 상태임을 나타내는 점들이야. 상태라고, 상태. 압력이 얼마고 P0이고 부피가 V0인 상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는 압력이 EP0고 부피가 V0인 상태다. C는 압력이 EP0고 부피가 EV0인 상태다 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점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A점과 B점, C점, D점이 있는데 온도를 각각 표시해보자고. 온도를 표시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압력이 P0고 V0야. 그럼 압력고와의 부피인 온도는 P0, V0겠죠. 우리 이걸 뭐라 할까? 그냥 T0라 정하자고. T0라고. 그럼 B점을 보면 압력고와의 부피가 얼마야? EP0, V0니까 얼마야? ET0라 쓸 수 있겠죠. C는 4T0, D는 4T0.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온도를 찾을 수 있겠어? 그럼 A점에서 B점이 됐을 때 온도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다. 델타 T가 양수다. T랑 뭐랑 똑같다고? 내부 에너지랑 똑같다며. 델타 U가 양수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PV 그래프를 많이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의 목적은, 결론은 뭐야? Q를 찾아내는 게 결론이에요. 뭐라고? Q를 찾아내는 게 결론. Q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열을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 알겠습니까? 열을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거든. 그래서 델타 U가 플러스고 W가 플러스면 당연히 Q도 플러스겠지. 이해했어요? 델타 U가 마이너스고 W가 마이너스야. 그럼 Q도 마이너스겠지. 선생님,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나오지 않아.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경우는 Q가 0일 때 하나예요. Q가 0이라는 건 열을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은 거지. 단열 과정일 때 말고는 이런 케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한번 해보자고. A에서 B로 갈 때 온도 증가하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A에서 B로 갈 때 부피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P 델타 V가 있어? 없어? 없어. W가 있어? 없어? 없어.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W는 0입니다. 델타 U가 플러스고 W가 0이라면 Q는 플러스다. 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BC 과정은요. 온도가 증가하지 내부 에너지는 증가 라고 판단하면 되고,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V0에서 2V0로 증가했죠. 델타 V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델타 V가 양수라는 건 P 델타 V가 양수, W가 양수. 일을 한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일을 해? 이 넓이만큼의 일을 한 거지. 돼요? CD 과정은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변화량은 항상. 알겠죠? 변하지 않죠. 델타 U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했습니까?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2V에서 4V0로 증가했죠. 그럼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델타 V가 양수, P 델타 V가 양수, W가 양수. 일을 한 거죠. 얼마만큼 일을 한다고? PV 그래프의 아래 면적만큼 일을 한 거라고요. 이해돼요? 마지막 DA 과정 판단해보자. 승재야, DA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게 방출하게? 방출. 왜요? 뭐가? 온도가 감소해서 4T0에서 T0로 온도가 감소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잘못 시켰다. 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천천히 해도 되니까 크게 말해줘. 델타 U가 마이너스인 거 찾았잖아. 그 다음 뭐 찾아야 돼? W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야 돼. 그러려면 부피 변화를 봐야겠죠. 부피 증가해요 감소해요? DA 과정에서 감소하죠. 얼마에서 얼마로? 4V0에서 V0로 감소합니다. 이해했어요? 부피가 감소하면 P 델타 V가 음수고요. W가 음수예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일을 받은 거지. 얼마만큼의 일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의 일을, 면적만큼의 일을 받은 겁니다. DA 과정에서 만드는 면적만큼의 일을 받은 거예요. W가 마이너스고 Q도 마이너스다. DA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구나 판단하면 된다고. 흡수 방출만 판단할 줄 알면 돼. 알겠지?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하는지 알겠어? 네. 야, 그러면 봐봐. AB 과정에서 일 안 하지? BC 과정에서 일하지? 얼만큼? 이만큼. CD 과정에서 일하지? 얼만큼? 이만큼. DA 과정에서 일을 받죠? 얼만큼 일을 받아요? 이만큼 일을 받아버리죠? 맞니? 그러면 한 일은 이만큼인데 받은 일이 이만큼이야. 알짜 일은
이를 다 계산한 결과는 얼마가 나와요? 이만큼 나오죠. 이만큼. 이 면적만큼. 이해돼요? 이게 R자 1이야. 이게 뭐라고? R자 1. 이게 뭐라고요? R자 1. 한 일과 받은 일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R자 1. 순환 과정이에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에서 R자 1을 찾아보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과정을 뭐라 한다고? 순환 과정. 순환 과정에서 R자 1은 뭐라고?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R자 1을 찾으면 R자 1과 R자 열이 같다. 뭐라고요? R자 1과 뭐 같다? R자 열이 같다. W를 다 계산한 게 얼마라고? 시그마 W R자 1입니다. 맞죠? 이게 뭐랑 같다고? 시그마 Q랑 결과적으로 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 시그마 델타 U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시그마 델타 U가 없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한 번 도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요. 왜요? 온도 변화가 없거든. 올라갔다 일정하다 다시 돌아오거든. 다시 T0가 되거든.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은 결국 얼마다? 0이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R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R자 열과 R자 1은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걸 다 더한 거와 이걸 다 더한 건 0이고 이걸 다 더한 거와 이걸 다 더한 건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순환과정 문제풀이는 다 이겁니다. R자 열과 R자 1은 같다. 둘러싸인 면적과 R자 1은 같다. R자 1은 같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이 피스톤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피스톤 문제를 해석하는 두 가지 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봐. A, B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가 있다고. 칸막이가. 이 칸막이는 움직일 수 있다고. 움직일 수 있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놈이 멈춰 있다면, 움직일 수 있었는데 멈춰 있다면 둘의 압력이 어떻다는 거야? A가 오른쪽을 미는 힘과 B가 왼쪽을 미는 압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고정되어 있다면 이 피스톤을, 이 칸막이를 누가 이렇게 나사로 박아놨다면 A, B의 압력이 같은지 어떤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르는 거라고요. 이해했죠? 하나 배웠습니다. 자, CD 사이에 금속으로 된 칸막이래. 칸막이가 금속이래요. 열 전달이 잘 된대.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C의 온도와 D의 온도는 어떻게 돼 있어? 같아져 있겠지. 둘은 열표형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둘 사이가 단열된 막대기로 돼 있다면, 단열된 칸막이였다면 둘의 온도는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모르는 거라고요. 이해했죠? 이게 한 가지 툴입니다. 알겠지? 됐지? 다음. 자, 밖에는 대기압이 있어요. 대기압. 1013헥토파스칼? 대기압? 맞아요? 대기압이 있고 안에는 기체가 담긴 통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의 질량을 무시해버리래. 그럼 대기압과 내부 압력이 같은 상태니까 위아래로 안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 질량을 무시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럼 이 질량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 질량에 의한 중력이 있겠죠. 중력은 근데 F잖아. 맞지? 이거 압력 표현으로 쓰려면 P로 고쳐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단면적으로 나누면 돼. 이 막대기의 넓이로 나눠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분의 F가 mg니까 A분의 mg로 고쳐져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대기압 아래로 P0, 아래로 막대기의 중력에 의한 압력이 A분의 mg 해서 위로 미는 힘이 P다. 위로 미는 압력과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같다. P는 P0 플러스 A분의 mg다 라고 판단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나오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 알겠지? 다음 연력학 4가지 과정. 등압, 등적, 등온, 단열. 뭐라고요? 등압, 등적, 등온, 단열. 뭐라고? 등압, 등적, 등온, 단열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4가지 과정을 해석해보자고. 자, 이건 딱 봐도 PV 그래프야. 맞지? 무조건 우린 PV 그래프만 공부한다. 알겠지? 다른 그래프가 나오면 무슨 그래프로 고쳐야 돼? PV 그래프로 고쳐야 돼. 마치 고전역학에서 AT 그래프가 나오면 VT로 고치는 것처럼, ST 그래프가 나와도 VT 그래프로 고치는 것처럼 우린 항상 무슨 그래프로 고쳐? PV 그래프로 고쳐서 해석합니다. 알겠죠? 다른 그래프가 나오면 PV로 고쳐주세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연력학 제1법칙인데 등압 과정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등압 팽창이라고 하죠, 이걸. 압력이 일정한 채로 부피가 증가하는 걸 등압 팽창. 이건 등압 과정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등압 팽창도 있고 등압 압축도 있지. 등압 수축도 있죠. 이해했어요? 예? 등압 팽창하는 케이스에서 온도는 증가해 감소해? 태민아, 온도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왜요?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죠. 그럼 PV 값은 압력이 일정하도록 부피가 증가하면 PV 값은 온도 값은 어떤다? 증가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의 변화는 플러스,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W도 플러스, Q는 플러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압 수축하는 경우는 당연히 온도도 감소했으니까 내부에는 감소했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1도 받았습니다. W도 마이너스예요. Q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인다. 알겠지? 등적 과정 봐보자. 등적 과정의 적자는 쌓을 적자에서 부피를 의미해요. 부피를 의미한다고. 등적 과정의 적자는 뭘 의미해? 부피. 등적이란 말은 그럼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겠지.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가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면 상태가 위아래로만 변하면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W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등적 과정인데 압력이 높아졌네. 온도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지. Q는 플러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Q가 다 어디다 쓰인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전부 다 쓰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일을 안 했으니까. 이해했어요? 내가 승재한테 25,000원을 주고 빵 사오라 했는데 승재가 다 먹었다고. 그냥 뺏긴 거잖아요 그럼.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등적 과정입니다. 양아치죠? 알겠습니까? 등온 과정은 진짜 영원한 빵 셔틀.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이에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과정이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Q를 공급하면 다 어디다 써버려? 일하는데 다 써버려. 너무 좋은 애죠 그치? 그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등온 과정으로만 열기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요. 연료율이 100%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러면 좋겠다. Q가 다 일하는 데 쓰이면. 그지? 그래서 등원 과정에서는 등원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등원선 위에서. 다 x분의 1꼴 그래프 위에서 움직인다고. 알겠지? 이때 온도 변화는 없으니까 델타 U는 0이고 다 어디다 쓰인다. Q가 Q를 흡수하면 다 일하는 데 쓰인다. 이해했어요? 단열 과정 봅시다.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열을 차단하는 과정이야. 열 출입이 없다는 거죠. 열 흡수하지도 방출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그럼 Q가 0이고 델타 U 플러스 W가 0이 돼야 되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사기가 있는데 열을 주지 않았어. 근데 이 기체들이 이 피스톤을 밀면 일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일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억지로 이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좀 내가 당겨줬어. 그래도 늘어나잖아. 그치? 맞아요? 이게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그러면 이 기체들은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지. 기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었고 그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밀어졌잖아요. 그죠? 기체는 억지로 일을 한 거죠. 원래는 일을 못했는데 내가 좀 도와줌으로써 얘네가 억지로 일을 했다고. 억지로 부피의 증가가 있었죠. W가 플러스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단열 팽창했다고. 그러면 델타 U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여야 0을 맞추지. 이해했습니까? 단열 팽창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고요. 온도는 내려간다는 얘기야. 배운 적 있죠? 구름의 생성 원리.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하여 온도가 감소하여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 구름이 생성된다. 기억나요? 그 단열 팽창입니다. 알겠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가. 근데 원래 이 상태였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걸 표현하려면 이 등원선보다 더 낮은 등원선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해돼요? 단열 팽창하는 경우 온도가 내려가는 걸 표현하려면 이 등원선보다 더 낮은 등원선으로 상태가 변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단열 팽창하는 경우,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 낮아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W가 플러스야. 부피가 증가했어. 단열 팽창했지. 그럼 온도가 내려가야 되지? W가 플러스야. Q는 0이야. 델타 U는 마이너스여야 된다.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온도라는 게 뭐야? 온도라는 게 압력 곱하기 부피잖아. 온도라는 게 뭐라고? 압력 곱하기 부피. 부피가 증가했지. 근데 온도는 결과적으로 어때야 돼? 내려가 줘야 돼. 압력이 어때야 돼요? 더 많이 내려가 줘야죠. 부피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감소하려면 압력이 매우 많이 내려가 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압력이 팍 식는 거지. 팍 떨어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감소한다. 니은 보기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알겠어? 연력학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니은에 항상 이게 나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감소한다. 알겠지? 단열 팽창의 결과가 뭐야? 온도가 감소한다. 그럼 단열 압축의 결과는 뭐예요? 단열 압축하면 W가 마이너스죠? 델타 U는 플러스겠지? 맞습니까? 그래야 0을 맞추니까. 됐어? 단열 압축하면 온도는 증가한다. 단열 압축한다는 건 온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이해돼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 우리가 기체 입자야. 우리 지금 한 5평짜리 강의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100평이 됐어. 썰렁하겠죠? 100평짜리 강의실에 우리 그대로 있잖아. 그치? 썰렁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추워진다고요. 넓어지면, 부피가 갑자기 커지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등압과정과 등적과정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 등압, 등적을 둘이 같이 보여준다면 물어보는 게 뭘까요? 봐봐. 등압과정은 Q를 델타 U 플러스 W에 다 사용해. 맞지? 등적은 Q를 다 어디다 사용해?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사용해. 이해했어요? 같은 양의 Q를 공급했다면, 열을 똑같이 줬다면 내부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는 건 누구예요? 등압이야, 등적이야? 등적이지. 같은 양의 Q라면 내부 에너지는 뭐가 더 크다? 등적 과정이 더 많이 변한다. 왜? 얘는 Q를 다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증가하는데 다 써버리니까. 이해했어요?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면, 거꾸로다.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면 열을 더 많이 공급한 건 누구죠? 누가, 등압 과정이지.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면 분명 등압 과정에 Q를 더 많이 줬어야 된다고. 왜? Q는 W도 있으니까요. 일하는데도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같은 양의 내부 에너지 변화라면 Q는 등압 과정이 컸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아까 한 얘기인데 순환 과정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뭐다? R자 1이다. 맞니? 이 과정에서 이만큼의 일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만큼의 일을 또 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만큼의 일을 받아버려요. 맞죠? 그럼 남은 진짜 한 일만 따졌을 때 R자 1은 얼마다?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다. 알겠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 과정에서 4번 다 Q는 델타 U 플러스를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Q를 다 합친 거와 델타 U를 다 합친 거와 W를 다 합친 게 있다면 시그마 Q, 시그마 델타 U, 시그마 W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시그마 델타 U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순환 과정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원래 온도로 돌아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국 있다 없다? 없다. R자 1이 곧 뭐다? R자 1이고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열효율 따지고 그만합시다. 열효율은 내가 공급한 열 대비 열기관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의 양이에요. Q인분의 뭐야? W가 열효율이라는 거야. 열효율 E는 Q인분의 W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자동차 엔진에 Q인을 공급했습니다. Q인을 공급하면 일단 뭐가 생겨? 일단 열을 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야. 맞지? 온도가 올라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죠. 맞니? 그리고 뭐해? 일을 하겠지. Q인이 일단 어떻게 써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열기관이라는 건 다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내부 에너지 변화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엔진이 계속 뜨거워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그대로 방출해요. Q아웃을 갖다 버립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와 Q아웃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결국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다 Q아웃으로 갖다 버린다고. 내부 에너지 변화와 Q아웃은 같은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Q는 Q아웃 플러스 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럼 W를 어떻게 쓸 수 있어? W를 Q인 마이너스 Q아웃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열효율 E는 Q인분의 W인데 Q인분의 Q인 마이너스 Q아웃으로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Q인 마이너스 Q아웃이다. 맞지? 네. 이해했어요? 1 마이너스 Q인분의 Q아웃 이해했습니까? 근데 Q아웃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Q아웃은 어디서 온 거지? 내부 에너지 변화에서 온 거죠? 열을 줬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물질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열기관도 그럴 순 없어요. 열을 줬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아예 없었던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야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Q아웃이 0이 될 수 없다. 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즉 열효율 E는 1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연력학 제2법칙. 이걸 뭐라 한다고? 연력학 제2법칙. 열효율이 1이 될 수 없는 이유, 열효율이 100%일 수 없는 이유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Q아웃이 0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100점 주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 얘기한 김에 뭐 이렇게 원래는 수업이 되게 이렇게 더 자세했거든요. 더 친절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다 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본으로 문제풀이를 위해서 내가 다 줄인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알면 되게 PVTU, W는 P 델타 V, Q는 델타 플러스 W
이것만 알면 사실 다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친절한 설명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면 연력학에서 기출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알겠죠? 연력학 제2법칙은 잉크를 풀었을 때 잉크는 쫙 퍼질 수 있잖아. 맞지? 잉크는 항상 퍼지죠. 확산하지. 잉크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라고. 확산이 일어난다고요. 맞죠? 근데 이게 풀어진 잉크가 다시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모일 수 없죠. 이걸 돌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다 해서 비가역 과정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돌아가는 게 가능한 과정을 가역 과정, 역과정이 가능하다 해서 가역, 역과정이 불가능하다 해서 비가역이에요. 잉크가 풀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비가역 과정이에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공기저항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계속 무한대로? 없죠. 가다가 멈추겠지. 근데 멈춰있는 추가 다시 혼자 움직일 수 있나? 없죠. 추가 움직이는 건 비가역 과정입니다. 이해했어요? 공기저항이 없다면, 현실이 아니라면, 현실이죠. 공기저항만 없다면. 그치? 공기저항만 없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될 수 있잖아. 이걸 가역 과정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은 다 비가역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입니다. 뭐가? 열이 이동해요. 열이 많은 데서 열이 적은 데로 확산이 일어나지. 열의 확산. 열 에너지의 확산이라는 일이 일어난다고. 마치 잉크가 퍼지는 거와 똑같이. 이해했어요? 근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비가역 과정이죠. 이해했습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서 열은 평형 상태를 이뤄요. 열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연력학 제2법칙이다 라고 불러요. 이거 다 뭐라 한다고? 연력학 제2법칙이다 라고 불러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비가역 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잖아.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이동하고 잉크는 퍼지기만 하고 이거는 멈추기만 해요. 그죠? 멈추는 쪽으로만 간다고. 맞지? 마치 자연현상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설명한다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이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지? 이건 감이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아주 조금 잘 모르겠지, 그치? 비가역 과정이란 건 알겠어. 돌아올 수 없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연력학 제2법칙이지? 하나의 공통점이 뭐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연력학 제2법칙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역대 과학자들은 연력학 제2법칙을 한 줄로 표현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위대한 나는 한 줄로 표현했지. 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은 항상 어질러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은 항상 어질러진다. 어질러지려는 쪽으로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럼 자리 봐봐. 자연스럽죠? 그치? 원래는 선생님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와 열을 맞춰서 각을 딱딱딱 책상 봐봐. 이렇게 다 각을 맞춰놨다고. 근데 살다 보면 원래 이렇게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이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니네 방 봐봐. 니네 기숙사 봐보라고. 어지럽잖아요. 그쵸? 더럽잖아. 근데 그게 원래 그래. 원래 우주의 섭리예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잉크는 한쪽에 모여있을 때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죠. 맞죠? 근데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을 때는 별로 어질러진 거지. 그치? 마치 니네 기숙사처럼. 이해했어요? 자, 이거는 설명 잘 못하겠고. 자, 이거 봐봐. 이거. 열이 한쪽에 모여 있었어. 아주 오하열을 맞추고 있었다고. 맞아? 군대처럼 한쪽에만 다 모여 있었다고. 맞지? 맞아요? 근데 이게 퍼졌어. 어질러진 거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열이 골고루 퍼진다는 건 어질러진다는 얘기야. 이게 확률이 높거든. 이게 확률이 높다고. 한쪽에만 몰려있을 확률보다 골고루 퍼져있을 확률이 높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다 열입자야. 니네가 강의실 1, 2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어. 니네 마음대로. 알겠습니까? 우리 눈 감고 투표했을 때 그러니까 각자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1, 2에
정확히 반반 나눠져서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죠. 수학적으로. 맞습니까? 한쪽에 몰려있을 확률보다 1, 2에 나눠지는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칸에 모여있을 확률보다 양쪽으로 나눠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열입자가 골고루 퍼져 있을 확률이 높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어질러지는 게 연력학 제2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해되니? 그 어질러진 정도를 있어 보이는 말로 엔트로피라 그래요. 뭐라고? 어질러진 정도. 그 책에서는 무질서도라고 하거든요. 무질서도 같은 말입니다. 무질서도, 엔트로피, 어질러진 정도. 이해했어요? 예? 무질서도, 어질러진 정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기만 해요. 자연현상에서. 어질러지려고 한다 이 말이야. 다시 치우는 건 뭐예요? 다시 치우는 건 이제 인위적인 과정이지. 법칙에 어긋나는 과정이죠. 그렇지? 상황도 자연이잖아. 그렇지. 자연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맨날 정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죠. 그 병 뭐라 하지? 청소가 좀 아저씨.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잖아. 그렇지? 엄마도 방 치우시고. 아 그만해. 그래서 연료율이 100%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열기관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을 공급하잖아. 그럼 여기에 온도가 증가해야 해.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치? 왜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 온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돼? 만약 여기서 여기로 다시 열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저온에서 고온으로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 효율이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어차피 온도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Q아웃이 있어야 되니까 1-Q인분의 Q아웃이 0이 될 수 있다. 이게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니까요. 이해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카르노 기관이라고 열 효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1-Q인분의 Q아웃을 1- 고온에서 저온 이렇게 온도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지? 몰라도 상관없다. 알겠지? 끝났습니다.